오늘은 우피치 미술관 3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14세기 시모네 마르티니의 수태고지가 방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축에 있어 200여 년의 로마네스크 양식이 지나고 훨씬 웅장하고 수직선을 강조한 양식이 나타나는데요. 르네상스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구분하고자 고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마네스크가 로마인들의 이란 뜻이라면 고딕은 고트인들의 이란 뜻입니다. 즉 고트인들의 양식이란 뜻이죠. 그러나 진짜 고트인들의 양식은 아니고요. 당시 야만인의 대명사인 고트란 말을 르네상스에 비해 폄훼적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 미술사에 있어 르네상스 이전 양식을 고딕 미술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12세기 중반부터 16세기 말까지 지속됩니다. 시모네 마르티니는 두치오의 제자였다고 하는데요. 두치오는 지난 영상에서 비잔틴 미술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화가로 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티니의 그림엔 스승 두치오의 조화롭고 우아한 선과 섬세한 묘사 등이 나타납니다. 그의 세 폭의 패널화 수태고지는 고딕 양식의 특징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수태고지는 천사 가브레일이 성모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리는 장면인데요. 독특하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는 성령의 음성을 문자로 그려놓습니다. 나중에 그의 작품을 모방한 화가들이 수없이 나타났지만 아무도 마르티니가 보여준 활기찬 윤곽과 초자연적 형태의 이 걸작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5, 6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젠틸레 다 파브리아노의 박사들의 경배입니다. 본 그림은 젠틸레의 작품 중 고딕 양식의 가장 뛰어난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아한 벨벳, 즉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요. 섬세한 선과 화려한 색채의 장식성이 현란할 정도입니다. 이 품격 화풍은 15세기 피렌체 미술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 볼 것은 성모자상의 배치도입니다. 전통적으로 성모자상은 그림 중앙에 배치시킵니다. 그런데 본 작품에서는 성모자상을 좌측 구석으로 밀어놓고 중앙엔 동방박사 중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당시 한 귀족의 모습입니다. 후원자입니다. 아무리 예술이라고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데는 금전이 필수적이었고 후원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의 중심에 후원자가 서게 됩니다. 신의 자리를 인간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성모자상을 중앙에 배치한 그림들을 보겠습니다. 도메니코 기를란다이오의 박사들의 경배, 산드로 보디첼리의 박사들의 경배, 그리고 마솔리노와 마사치오의 공동작인 성 안나. 마솔리노는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화가로 고딕 양식과 당시 르네상스 초기 양식을 결합합니다. 이 같은 선구적 업적도 있지만 서정적인 화풍과 화려한 장직성 강조는 후기 고딕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회화의 창시자로 일컫는 마사치오의 화풍은 좀 더 사실적인 초기 르네 양식으로 다가갑니다. 마사치오는 젊은 시절 피렌체에서 지오토의 작품을 모사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또한 건축가 브루넬리스키와 조각가 도나텔로로부터 원근법이라는 새로운 기술도 배우죠. 그는 이를 최초로 회화에 도입합니다. 피렌체 산타마리아 노벨라 교회에 가면 최초의 원근법 그림으로 알려진 마사치오의 성삼위일체 그림이 있습니다. 마솔리노는 마사치오의 스승이라 하기도 하고 동료라고도 하는데요. 그들의 공동작이라고 하는 작품 하나를 보겠습니다. 왼쪽은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있고 오른쪽은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소실점을 통해 거의 완벽한 원근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 앞 아르노강 건너편 산타 마리아 델 까르민의 교회엔 마사치오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개종자의 세례는 르네상스의 문을 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종자의 세례,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때는 추운 겨울로 베드로는 두툼한 옷을 입고 세례받는 자들은 강가에서 벌거벗은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르네상스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양팔을 가슴에 대고 떨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애처로울 지경입니다. 때는 겨울이고 벌거벗었으니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신 앞에 경건한 모습을 갖춰야 했습니다. 거룩한 세례 앞에 경거망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연한 모습으로 추위를 견디고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춥고 떨렸습니다. 영웅적인 인간상이 아닌 추위에도 떨어야 하는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은 인간성의 재발견이라기보다 덧칠되고 가려진 원래 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르네상스의 출발입니다. 인간에 대한 감정의 미화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정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에게 큰 감동을 주어 자주 이곳에 와서 스케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불후의 명작 천지창조나 최후의 심판 밑그림이 바로 이 작품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낙원추방이란 작품도 보겠습니다. 최초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당하는 장면 속에 그 충격과 절망, 그리고 후회와 탄식이 시공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켈란젤로의 대작 천지창조의 낙원추방 그림을 보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피치 미술관 4편 르네상스의 기인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